증권시장부 이용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6월 3일 이제 한 10일 정도 남은 걸까요? 대선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특별한 모멘텀, 이 재료가 부재해서 지지부진한 시장도 요거 관련해서는 많이 뜨겁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오늘 뭐 코스피가 2,600선이 조금 무너졌는데 이게 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2,600선이 무너졌다 지지했다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는 뜨겁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정치 테마라고 한다면은 특정 정치인과의 인맥이나 혈연, 지연 같은 그런 인맥 등의 위주로 좀 형성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정책 테마주, 정책 공약 테마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정책 테마주 알아보기 전에 일단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 이렇게 좀 정의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 사례를 좀 들어드릴 건데요. 최근에 유진 로봇이 급등락을 반복했는데 그때 사회이사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락을 했었고요. 되게 유명한 형지 그룹주도 과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한 이제 무상교복 정책과 맞물려서 테마로 좀 묶였고요. 상지건설도 이제 사회이사가 과거에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시에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좌우로 맞춰서 얘기해 보자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평화일동시라는 그런 테마주가 엮였는데 평화일동시의 계열사가 그 김 후보 고향인 경북 영천에 공장이 있었고 뭐 같은 경주 김씨라는 그 평화일동 회장이 같은 경주 김씨라는 점에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좀 테마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용성 기자가 브리핑 해주는 동안 주가를 좀 띄워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회전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전율이요? 거래량을 상장 주식 수로 나눈 비율로 100%라면 이제 한 차례 손바뀜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을수록 단타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회전율 상위를 보면은 당연히 신규 상장 공모주가 순위권을 점령했었고요. 전날 기준으로는 상지건설은 20일 평균 회전율이 98.93, 그러니까 하루에 꼬박 한 차례 동안은 손바뀜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화홀딩스와 평화산업도 20일 평균 회전율이 ETF를 제외하고는 코스피에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그 종목들에는 단타성 거래가 많았다. 맞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앞서 이제 잠시 예고를 해주셨듯이 그저 그냥 인물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는 정책 테마주로 조금은 옮겨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나 봐요. 대선 후보들이 지방을 돌면서 공약을 걸거나 아니면 TV 토론회에서 한 말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관련 정책이 좀 주가 급등락을 했는데요.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맥으로 구성된 정치 테마주는 좀 수급이 빠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상지건설은 이달 들어서 마이너스 10% 빠졌고요. 오리엔트전공은 4% 소폭 올랐고 형지그룹은 마이너스 18%, 형지 INC는 마이너스 18%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례로 신재생 에너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고 하나솔루션은 이달 들어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OCI 홀딩스도 28% 고점을 찍었고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101% 올라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또 일례로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정책에 LS 마린 솔루션도 주가가 반응을 보였고요. 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제 서해와 이제 호남 지역에 남는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인데 LS 마린 솔루션이 낙점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요거 에너지 관련한 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모두 공약을 내건 테마를 보면은 누가 되든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자면은 네. 김문수 후보가 오늘 거래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등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코스피 5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주들이 오르겠죠. 이제 내러티브를 생각해 본다면은 네. 증권주가 계속 뜨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 모두 부동산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세우면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번에 인맥 위주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그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책은 인맥 위주의 그 테마와 조금 결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대선이 아무래도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미처 심도 있는 공약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렇지만 못 지켰던 당의 공약들을 지금 재추진하면서 지금 이게 공약들을 대선 후보들이 내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공약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언급됐던 공약을 추진하다 보니 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때 더 힘이 실릴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거가 있다. 인맥 위주의 정치 테마보다는 근거가 있다라는 게 업계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인맥 관련해서 막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는 정책 관련해서 이 수급의 쏠림이라든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 현재 동향을 좀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주신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내러티브 서사를 잘 또 활용을 하신다면 어떤 또 기발한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이용성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